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원호TV의 김원호입니다. 와시다 한마디 일본어 오늘은 96편 강의입니다. 오늘의 테마는요, 우리가요 이때까지 4번에 걸쳐서 설명한 가정조건 표현이 있습니다. 봐, 또, 따라, 나라, 이 4가지 말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카테고리 5번부터 마지막까지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눌러주십시오. 보다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와시다 한마디 일본어 96편입니다. 가정조건 표현 바, 또, 따라, 나라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도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아주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카테고리 5번부터 마지막까지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시간적 전후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전후냐 후전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가정조건 표현이 있다면 시간적으로 전후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을 유심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네, 그죠?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왼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요, 바, 또, 따라는 굉장히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후관계가 뚜렷해요. 정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결과가 후권으로 나타난다. 간단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가정조건 표현이 대부분 이게 3가지니까, 그죠? 정권에서 일어난 것이 있으면 후권으로 결론을 맺게 된다. 예를 든다면, 일본에 가게 되면 연락을 해 주십시오. 일본에 가서 연락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요, 정권하고 후권이 순서적으로 접속이 돼 있다. 의미적으로요. 그래서 순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가면 연락해 주십시오. 가을이 오면 쓸쓸해진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내용이 순접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 또, 따라입니다. 거기에 반해서요, 나라는요 역접이에요. 그러니까 니혼에 이쿠 나라 렌라쿠 쿠다사이, 일본에 갈 거라면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해 주십시오가 먼저예요. 일본 가기 전에 당신이 나한테 연락 좀 해둘라, 그 얘기입니다. 책을 하나 선물로 줄 테니까 일본 가기 전에 나한테 연락해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뒤에 것이 후권이 우선이고요, 정권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이 나라는요 역접의 의미를 다분히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갛게 색칠을 했습니다. 6번째로요, 진리의 면에서, 자연현상의 면에서, 또 격언 같은 그런 문장에서 쓰임은 어떻게 다르게 쓰이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어의 바하고 또는요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시면 바가 나옵니다, 그죠? 또가 나오고요, 여기 바가 나오고요, 또 또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죠? 바가 나오고 또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치니 니오 다세바 산니 나루, 이래다가 2를 보태면 3이 된다. 절대적인 수학의 진리입니다. 이거 변동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변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장에서는 오케이죠. 아주 바람직한 표현입니다.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이치니 니오 다세바 산니 나루, 이런 진리에 해당되는 그런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바를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를 쓰게 되면 안 되느냐? 또 써도 됩니다. 이거 양용합니다. 이치니 니오 다스도 산니나루, 동그라미 했죠, 그죠? 또 자연현상 같은 걸 보면 이럴 때도요 바를 수도 되고 또를 수도 되고 이렇습니다. 어봉어 쓰기레바 스시스쿠 나루, 어봉을 지나치면요 날씨가 서늘해져요. 이런 자연현상입니다. 어봉 지났는데 굉장히 날씨가 더울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사실, 자연의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은 봐도 좋고요 또도 좋습니다. 양용하는 그런 어떤 어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격언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명언 같은 거, 딱딱하게 굳어있는 관용적인 말들이 있잖아요. 명언 같은 말, 속담 같은 말, 이런 말은요 발을 꼭 써줘야 됩니다. 오카네 모아 나케레바 지카라 모나이, 힘도 없다. 뭘 하게 되면요, 돈도 없으면 힘도 없다. 굉장히 객관적인 얘기 아닙니까? 명언 아닙니까? 이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돈 없으면 힘도 없다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또는 쓸 수가 없어요. 오카네 모 나이 또 지카라 모 나이, 이렇게는
물론 통하기는 하지만 이런 말은 명언이기 때문에 어떤 격언이기 때문에 완전히 굳어져 있는 관용어이기 때문에 또는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고 나라는 이런 말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7번째로 추상적인 논리관계가 되어 있느냐?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인 논리관계가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역접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은 4가지가 다 맞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제면에서는요. 바는요.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걸 우리가 보지 못했죠. 과거 시제에는 쓰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머지 또 따라 나라는 과거 시제도 쓰고 현재에도 쓰고 어떤 가상의 표현도 되고 미래의 표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가정조건 표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번째로 나오는 노 개입입니다. 노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 앞에 노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또도 안 돼요. 따라도 안 되고요. 그런데 나라는요. 노가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특히 동사하고 행용사에 이런 예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죠? 이따이 나라 아프다면 이따이 노 나라 비가 온다면 흐르 노 나라 흐르 나라 다 돼요. 노를 집어넣어서 사용해도 된다. 왜 그러냐? 강조의 용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1번째는요. 의미를 잘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성립 즉시 유발된다. 제가 좀 빨갛게 했습니다. 성립 즉시 유발된다.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조건 표현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아브라가 기레루또 스그 나리다스 아주 동그라미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자 즉시 끼끼끼끼 또 나리다시 마시다. 자동차가 소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자 말자 성립이 이루어지는 즉시 어떠한 현상들이 유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립 즉시 유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따라는요, 여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일단 저는 보겠습니다. 아브라가 길에 따라 스그 나리다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바라든가 나라는요, 이런 성립 즉시 유발이라고는 어떤 의미 용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째로요. 성립을 전제한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성립 전제란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으로서는 가정조건 4가지 표현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뚜렷하냐? 뚜렷한 게 아니라 아주 압도적으로 나라에서 성립 전제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갈 것 같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선물로 책을 드리겠습니다. 니혼에 있구나라 렌나쿠 구다사이. 이런 식으로요. 성립을 연락해 주십시오가 먼저 전제가 되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표현이 나랍니다. 그런데요. 니혼에 이케바 렌나쿠 구다사이. 일본에 가면 먼저 가 있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 연락 주십시오. 이거는 성립 전제가 아니에요.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접의 어떤 의미는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성립 전제에서 역접을 이야기하는 건데 니혼에 이케바 렌나쿠 구다사이는 순접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니혼에 이케바 렌나쿠 구다사이는 성립 전제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 가면 연락해라. 이거는요 성립 전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로요. 종조사적인 의미로 잘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 근거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우리가 이 따라라든가 바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문을 보면 뭐또 내신니 운동을 해봐 이 논이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좀 더 열심히 운동을 하지 그래. 권고하는 느낌이에요. 시간을 좀 내서라도 하면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도 역시 강렬하게 따라를 종조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나라는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또 내신니 운도 스루 나라. 이런 종조사적인 근거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로 보면 화제거리를 내세울 때 쓸 수 있는 말. 이거는 뭐 보나 나라에서 우리가 아주 강하게 우리가 나타냈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우리가 강하게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운동이라면 나한테 뭐 덕구이다. 운동이라면요 뭐라도 잘해요. 자신 있어요. 운동하라 나한테 뭐 덕구이다. 굉장히 어떤 화제거리를 내세운다 그랬잖아요. 운동와라고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운동이 쓰이때 이해봐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강하게 어필을 할 때 이런 거 화제거리로 내세울 때
화제거리로 내세울 때 나라가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다른 거는 물론 이제 따라 같은 말을 뭐 운도 다 따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거는 닷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개입되기 때문에 직접 명사가 붙지 않습니다만은 운도 다 따라 이렇게 하게 되면 말은 말할 수가 있겠죠. 15번째로 보면요. 확인의 의미가 있고요. 발견의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또 하고 따라를 공부할 때 우리 강하게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돈내로 누게르또 턴내를 빠져나오자 새로운 세상이 등장했다. 턴내를 빠져나오자마자 저는요. 유기꾼이 닿다 앞에 전개되는 그 모습이 진짜 온 동네가 온 나라가 하얗게 되어 있는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다. 확인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또가 아주 문장이 좋습니다. 그죠? 돈 내로 누겠다라 하게 되면 어떠냐? 유기꾼이 닿다. 오케이예요. 이것도 허용합니다. 돈 내로 누겠다라 유기꾼이 닿다. 바라고 하는 조사라든가 나라라고 하는 조동사는 여기에 확인이라든가 발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6번째로 보면 코소라고 하는 조사가 있어요. 뭐야말로 이런 말이 과연 바에 붙일 수 있느냐, 바에 붙일 수 있느냐, 또에 붙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바에는 붙여서 잘 사용됩니다. 그래서요 코소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바코소 뭐뭐뭐 한다면 이야말로 겐꼬 데아레 바코소 겐꼬 데아레바 커서 마이니치가 타노시노다. 매일매일 즐거운 거다. 매일매일 즐거워요. 이 말입니다. 건강하면야말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매일 나는 행복하게 사는 그런 즐거운 맛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어의 이 코소라고 하는 조사는요. 바하고 어울리는 말이지 다른 또라든가 따라라든가 나라는요. 같이 공생하지 않습니다. 같이 공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바, 또, 따라, 나라에 대한 공부를 도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분야이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요. 옆에 있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